3.1절 기념사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각 일본에 있는 이현무 일본 중앙대학 학원대 법학부 교수를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제 있었던 이 윤 대통령의 기념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좀 반응이나 평가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과거의 다른 정부와 달리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또 사죄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그 미래지향적인 그 파트너십을 강조한 기념사였기 때문에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에선 호의적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한일 간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죠. 강제 노동 문제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제 노동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네, 그 기념사 자체는 뭐 호의 평가를 하면서 지금 한일 간에 가장 현안 과제가 되어 있는 그 노동 문제가 언급이 없었다는 그걸 일제히 보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한국 내에서의 그 국내적 문제, 그 지금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그런 그 해결책에 대해서 그 반대 여론이 많기 때문에 예. 나는 한국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난 후에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일본 내에서 어떤 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라던가 뭐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과거와 좀 달라진 기류를 실제로 좀 느끼신 부분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얼마 전에 뭐 아사히신문이라든가 보도를 보게 되면은 예. 그 아베 정권과는 달리 지금 기타 정권에서 하는 거는 이제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자기들 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일본 예를 들어서 전무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기업에 대해서 그 뭐 돈을 내라, 뭐 배상금을 내라 소리는 절대로 못하겠지만은 어떤 의도적인 차원의 자금을 거출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막지를 않겠다는 이런 식의 그 정부에 대해 말이 나오고 있다고 그런 식의 보도가 나온 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화라고 하면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그럼 변화 내용 좀 짚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뭐 도쿄에서 관련된 가르침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일본에 계시는데 일본에 있는 한국 교수 혹은 한국 교민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저희 일본에 살고 있는 제외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일관계가 지금 냉각을 쭉 이어있었는데 이게 푼걸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 한국의 뭐 위상이라든가 이들이 과거에 비해서 뭐 이게 해 있는 상태고 과거와 달리 그 위상이 높아진 그런 시기가 있는데 말로만 파트십이 아니라 정말 예. 외교에 있어서도 서로가 이렇게 그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거 요구하면 서로 대등하게 이렇게 외교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뭐 이제 변제안, 제3자 변제안을 이제 제시한 상황인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와 배경을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 반대 여론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 내 반대가 아니라 이제 한국 국내 이제 문제고요. 예. 일본 내에서는 일단 이제 그 문제는 일본의 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 전후 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그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일본 정부의 아, 예.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선 이제 한국에서 먼저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제 일본 정부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음, 예. 이 정치권과 재계에 좀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이제 1965년 이후에 일본 정부가 취해왔던 그 전후 배상 문제에 관한 한국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볼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정치 지형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은 한일 문제 관계라든가 이 푸는 그 수순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 대하는 자세가 좀 틀려지기 때문에 예. 일본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그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그 하에 그 제도이기 때문에 또 차기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또 어떤 기류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측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4월에 있을 그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후에 어느 정도 입장이나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 기시다 정권이 지금 지지율은 굉장히 그 하락하고 있어서 별로 인기가 없는 정권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3년간, 2년간 이 선거가 없거든요. 선거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그 어떤 정치적인 소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을 출항할 수 있다는 그런 건데 기시다 정치가로서의 기시다 수상의 그 스탠스를 보게 되면은 온건 보수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 정부에서 좀 지금과 같은 이런 그 계속 선제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는 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에서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요? 네, 아무래도 그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일 관계 문제에 관해서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제스처를 취하고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이제 공은 자기 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 미국의 어떤 그 영향력이랄까, 그 한미일 공조 체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기시다 정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에 따라서 한일 정회담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헌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